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또 하루 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채널에 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이 메일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메일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글로 적기가 좀 너무 애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내용은 참고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이 바닥에서 장비 쪽 일을 한 지는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장비 쪽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단가 계약이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큰 업체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런 회사는 사무실을 끼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가가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3.5톤 스카이 얼마, 5톤 스카이 얼마, 1톤 스카이 얼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지역마다 단체가 있는데 그 지역 단체에서 또 정하는 금액이 또 있으니까 전국 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무실을 끼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실을 끼고 있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 개인 차주들이 영업을 해서 아는 지인이 있다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혼자라도 입찰을 보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금액에 앞으로 나랑 계약하자, 계속 내 차 대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큰 업체는 개인 혼자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장비가 또 많이 들어갈 때 장비도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업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그냥 간단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을 끼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업체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사무실을 끼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호소작업차 스카이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장점 뭐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 제 기준에는 크게 장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거래처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장사가 똑같듯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점 중 하나라면, 또 내가 여유가 있는데 이 장비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돈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장점? 저는 장점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단점은 얘기할 거 많습니다. 일단 여름에 얼굴 타고 쉬고 싶을 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 못하고, 이게 항상 대기 상태거든요. 일이 없어도 일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위치를 많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화 오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5분 대기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멀리 놀러 갈 수가 없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또 피곤할 수 있고, 결제 일 해놓고 돈 받는 부분, 다른 사람들은 정당하게 일하고 돈 못 받냐, 왜 못 받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 바닥이 좀 장비 노가다 건설 쪽 일이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일단은 가장 스트레스고요. 일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 주는 사람한테 의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단점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전부 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딱 해놓고 좋은 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요. 몸이 편할 것 같죠. 다른 무거운 거 날리고 하는 사람보다는 육체적으로 덜 힘들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또 밖에 서 있고 이러면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요. 장점은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해도 이렇게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랑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대화를 한다면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하여튼 장단점 질문 뭐 시원하진 않죠. 말씀드릴 게 뭐 이 정도밖에 없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1인 사업자, 자영업자 한 달 기름값, 유지비, 뭐 보험비 뭐 등등 물어보셨는데요. 유지비는 차주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할부 들어가는 차가 있고 안 들어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할부를 빼고 설명드릴게요. 할부를 제외하고 설명을 하자면 보험료는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130 몇만 원 나옵니다. 처음에는 많았는데요. 이게 무사고로 계속 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떨어지더라고요. 현재 제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130 몇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1만 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보험료 11만 원. 그리고 기름값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일하러 가는 장소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고지에서 20분, 30분 내로 거의 다 도착하거든요. 조금 외곽지로 멀리 가게 되면 1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갈 때는 가끔씩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기름값이 또 많이 들고 스카이는 기름값이 운행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작업할 때는 시동도 끄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회전을 계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름 적게 먹을 때는 한 10만원 넣고 한 일주일 탈 때도 있고요. 또 기름 넣으면 유류 환급금도 나오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도 1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먼데 계속 가는 경우는 기름값이 또 많이 나오고 가까운데 또 계속 가는 경우는 적게 나오고 또 일이 많이 있을 때 많이 나오고 일이 없을 때 적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 30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 한 10만원 넣잖아요. 그러면 한 5일 이상 탑니다. 5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는데 10만원 넣었을 때 2만 몇천원 환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작업하는데 한 15,0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멀리 작업을 갔을 때는 기름이 하루 뭐 한 4, 5만원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크죠. 멀리 작업을 가고 차를 계속 이동하고 뭐 작업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기름값은 천지 차이거든요. 뭐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도 제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고 적음에 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유지비 뭐 다른 거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저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또 같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사무실마다 뭐 20만원, 30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또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무실 운영비, 기름값, 보험료, 차가 고장났을 때 차 수리비, 그리고 차량 검사 받을 때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그 검사비 한 10만, 한 5만원? 5만원인가? 하여튼 검사비 한 번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할부가 있어가지고 할부 부담이 가장 크고요. 고정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뭐 그렇습니다. 얼마라고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안 들어갈 경우 또 그 금액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광고하시는 분들은 광고료도 들어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비라고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한잔 하거나 선물 같은 거 사갖고 가고 막 이런 또 영업비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찍는데요. 이것도 좀 부족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작업은 하루 전에 오더를 받고 가는지 아니면 예약을 받고 가는지 당일날 바로 오더를 받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하루 전에 연락이 많이 오고요. 이틀, 3일 전에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돌발적으로 오는 일도 가끔씩 있고요. 그러니까 일도 정해져서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일이 많을 때는 또 차가 딸릴 때는 연락이 많이 오고 먼저 연락 오는데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오다는 거래처 사장님하고 또 통화를 자주 하다 보면 언제 일한다, 일 계획이 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며칠 날은 내가 일을 빼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자기 거래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고 사무실 오다는 보통 하루 전에 옵니다. 사무실 오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전 아니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한 3, 4일 일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오기도 하고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찮지만 시원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가장 좋은 거는 자기 거래처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거래처가 많으면 결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일 같은 것도 일단 자기 거래처가 많은 게 좋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직접 안 해보면은 뭐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듣는다 해도 잘 모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글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시원하게 못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해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서 글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영상으로도 그냥 제가 말주변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 의견 있으시면 밑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스카이에 관심이 있고 중장비에 카고 크레인 스카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장비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면 제 채널 장비 이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도움이 되겠죠. 저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긴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확실하게 정보 전달을 잘 못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보려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틀이었습니다.